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로결석을 설명드리는 차에 영상 소견인 KUB라든지 IVP 그리고 RGP 그리고 이제 뭐 CT 소견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이거 이제 뭐 KUB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낯서신 분은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영상 검사는 요로결석 진단에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죠.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증상을 통해서 통증 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짐작은 해볼 수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요로결석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보통 우리가 요로결석의 대부분이 X선 비투과성이죠. 우리가 그걸 라디오 오파크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쵸. 딱 비투과성이기 때문에 하얗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보시면 자, 이런 거 있죠. 요런 거. 그러니까 그쵸, 라디오 오파크한 경우는 어, 이렇게 이제 하얗게 나타나는 거죠. 투과를 못 하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10%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쵸? X선을 투과하는 경우는 자, 그래서 우리가 KUV를 일단 먼저 찍습니다. 그쵸? 대부분이 이제 비투과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는 걸 기대하고 찍지만 투과성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IVP라고 하는 걸 하죠. 자, IVP라고 하는 게 뭐냐? 경정맥성 요로조영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보시면 그쵸. 우리가 이제 컨트라스트를 정맥으로 이렇게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혈류를 떠돌다가 신장으로 그리고 요관으로 배설이 되면서 그쵸. 그 컨트라스트가 나타내는 루멘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를 계속 찍고 있어야 돼요. 좀 힘들겠죠.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더군다나 이게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신장 기능, 배설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환자마다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걸 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환자 입장에서는 물을 많이 먹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길래? 자,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는 KUB라고 하는 거는요, 키드니 유레터 블레더를 그냥 그쪽을 엑스레이를 그냥 찍는 거였는데 이번에 IVP는요, 똑같이 엑스레이긴 한데 조영제를 그쵸 넣어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요, 조영제가 하얗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으로 그렸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형제가 하얘니까요. 여기를 색칠을 안 하고 그쵸, 요렇게 시꺼먼 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거는 지우시고요. 이걸 바로 우리가 필링 디펙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그린 거는 이제 조형제 때문에 하얗게 나타나고 만약에 뭔가 이제 결석 같은 게 있으면 그쵸 거기다가 투과성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쵸? 비투과성은 엑스레이 찍으면 아까 하얗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비투과성이 아니라 투과성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이제 하얀 조형제가 없으면 이 표변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보시면 그쵸?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과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꺼멓게 나타나고 비투과성이어야지 아까 KUB 그쪽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는 건데 투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하얀 종재가 없으면 필링 디펙트가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투과성인 요산석 같은 거를 잡아내는 거죠. KUB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IVP를 하게 되는데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겠죠. 배설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다. 그쵸? 그래서 이제 KUB에서 나타난 음영이 요론에 있는가? 그쵸? 이렇게 약간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요로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쵸? 어쨌든 이걸 배설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하니까 콩팥 기능도 알 수 있고, 요로가 어떻게 그쵸? 길이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해부학적인 그쵸? 위치를 좀 더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방침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쵸. 급성 통증 있고 혈류를 보이면서 KUB에서 요로돌이 의심되는 B2가 쓰는 보이면 굳이 IVP까지 또 할 필요는 없죠. 그쵸. 그러니까 투과성인 경우 안 보이는 경우 그쵸. 이제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초음파 소견이고요. 초음파에서 보시면 이렇게 후방 음영이 나타납니다. 이게 신장이죠. 신장에서 이렇게 후방 음영이 나타나는 신장 결석 형태가 관찰이 되고 있고, 이게 바로 KUB죠. KUB에서 보면은 약간 해부학적인 요관의 위치를 짐작할 뿐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하얀 조형제를 쓰게 되면 좀 더 이제 명확하죠. 자, CT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이거는 조형제를 안 쓴 그냥 논 컨트라스트 CT죠. 자,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죠. 탁 하얗게, 그쵸? 자, 그런데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가장 좋은 영상 진단법을 골라라. 그럼 넌 컨트라스트 CT겠죠. 그쵸? 일단은 촬영 시간이 짧고, 아까 IVP는 오래 걸린다 그랬죠. 다른 영상도 얻을 수 있죠. 그쵸? 배안에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조형제도 없어도 되고, 그쵸? 일단은 방사선 투과성 요로들도 진단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게, 그쵸? 우리가 이제 펠빅 베인 쪽의 정맥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하부 요관돌이랑 비슷한 위치에 이제 펠빅 베인 쪽에도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칼시피케이션이 진행된 정맥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약간 유사하게 생겼어요. 물론 뭐 자세하게 뭐 안쪽 음영을 보면은 뭐 구분이 가능하다 뭐 이런 소견도 있는데 어쨌든 구분이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렇게 이제 IVP에서 딱 깔끔하게 얻을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와 콩팥 기능은 알 수 없다라는 점 등이 있죠. 자, 물론 단점은 있지만 가장 좋은 영상 진단법. 자, 초음파는 아까 말씀드렸죠. 후방 음영 시꺼멓게 지금 돌 뒤에 이렇게 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행성 요로 조형술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은 이제 KUV, IVP 그리고 논 컨트라스트 CT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그쵸?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요 IVP랑 이제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IVP는 우리가 정맥을 통해서 컨트라스트를 넣어주게 되면 혈류를 통해서 그게 이제 신장에서 요관에서 방광 쭉 이런 식으로 배출이 되는 걸 찍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이제 우리가 요렇게 그쵸 요관으로 컨트라스트를 집어넣게 되면 역류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콩팥 기능 장애로 IVP를 할 수 없을 때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찍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요로 결석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